안녕하세요. 토토웨이입니다. 하이덴하임은 비교적 건강한 스쿼드를 유지하고 있지만 공격수 부두 지부지바제와 마티아스 혼자크는 여전히 결장할 예정입니다. 지난 프랑크푸르트전에서 최전방에 나섰던 마빈 피어링어와 아드리안 백이 이번 경기에서도 투톱을 이룰 가능성이 높고, 수비진에는 마르논 부슈, 파트릭 마인카, 팀 지어슬레벤이 자리하며 미드필드에는 얀 쇼프너, 베네딕트 김버, 니클라스 도르슈가 포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바이에른 미네는 알폰소 데이비스, 다이어 우파메카노, 이토 히로키 등 핵심 수비 자원들이 부상으로 원정 명단에서 제외되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골키퍼 마누엘 노이어와 타렉 부만도 결장함에 따라 요나스 우르비이가 골문을 지킬 가능성이 크며, 그 앞을 콜라드 라이머, 에릭 다이어, 김민재, 요시프 스타니시치가 책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진에서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5월 초까지 결장하는 자말 무시알라의 공백을 해리 케인이 메우며 그 뒤를 미카엘 올리세, 토마스 밀러, 킹슬리 코망이 바칠 전망입니다. 하이덴하임은 4월 13일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에서 0대3으로 완패했으며, 이 경기에서는 실점 기대값이 거의 4에 육박하고 7개의 결정적인 기회를 허용했으며 골대를 한 차례나 활용해야 했을 정도로 고전했습니다. 그나마 이번 패배는 최근 5경기에서 처음으로 2골 이상을 허용한 경기였으며, 최근 3경기에서 단 한 골밖에 넣지 못한 공격력은 여전히 고민거리입니다. 프랑크 슈미트 감독이 이끄는 하이덴하임은 현재 리그 17위 보움보다 2점 앞선 상태로 강등권에서 벗어나 있지만, 만약 이번 주말 바이에른에게 패하고 15위 장크트 파올리가 바이엘 레버쿠젠을 꺾는다면 시즌 종료 시점에 강등권에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하이덴하임은 최근 2연패에 빠져 있지만 그전 5경기에서는 2승 2무 1패를 기록하며 나름의 저항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홈에서의 성적은 매우 좋지 못해 보이트 아레나에서 최근 7경기 중 6경기를 패하고 단 1승만을 거두는 등 극심한 부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미네는 최근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수많은 기회를 창출했음에도 8번의 빅찬스 중 6번을 놓치며 무승부에 그쳤고, 이 경기와 함께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인터 밀란에게 2대2로 비기며 합산 3대4로 탈락해 최근 5시즌 중 4번째 8강 탈락이라는 아쉬운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빈센트 콤파니 감독은 최근 5경기에서 9실점을 허용한 수비 집중력 저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그 이전 10경기 동안의 실점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 바이에른은 지난 12월 7일 하이덴하임과의 맞대결에서 4대2로 승리했으며, 최근 두 팀의 4차례 맞대결에서 총 26골이 터지는 등 다득점 경기를 자주 만들어왔습니다. 현재 바이에른은 공식전 최근 3경기에서 2무 1패로 부진하지만 그전 8경기에서는 6승을 거두었고,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최근 8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며 5승을 챙기는 등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챔피언스리그 탈락의 아쉬움을 떨쳐내고자 하는 바이에른에게 중요한 반등의 기회이며, 경기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이덴하임은 다실점 경기가 드물었던 팀이지만 바이에른을 상대로는 끝내 밀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번 경기는 바이에른이 승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에버튼은 현재 나폴리에서 임대된 예스페르 린드스트렘이 탈장 수술을 받은 뒤 사실상 이번 시즌을 마무리한 상태이며, 오렐 망갈라와 도미닉 칼버트르윈도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무릎 부상에서 회복한 드와이트 맥닐은 최근 2차례 교체로 투입됐지만 이번 주말 잭 해리슨을 밀어내고 선발로 나설 준비가 되었는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카를로스 알카라스는 이번에도 교체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고, 일리만 은디아예와 두쿠레는 계속해서 이선에서 뛰며, 최전방에는 아르만도 브로야 대신 베토가 선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맨시티는 최근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에데르송이 사타구니 부상을 다시 입으면서 로드리, 나단 아케, 존 스톤스, 엘링 홀란, 마누엘 아칸지 등과 함께 부상자 명단에 추가되었고, 필포든 역시 타박상으로 인해 경기 직전까지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골문은 에데르송 대신 슈테판 오르테가가 지킬 것으로 보이며, 수비진에서는 팰리스전 전반 30분 동안 흔들렸던 모습을 감안해 일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테우스 누네스가 리코 루이스를 대신해 오른쪽 수비로 나설 수 있고, 아부드 코디르 쿠사노프가 센터백으로 복귀하며 요시코 그바르디올이 니코 오라일리를 대신해 왼쪽 수비로 배치될 수도 있습니다. 미드필더에서는 에버튼과의 지난 맞대결에서 득점했던 베르나르두 실바가 복귀할 가능성이 있고, 케빈 더 브라위너와 오마르 마르무시가 최전방에 자리하며 제임스 맥어티가 빠질 경우 사비뉴 혹은 제레미 도쿠가 투입될 수 있습니다. 에버튼은 지난 1월 중순 션 다이치를 대신해 데이비드 모예스 감독이 부임했을 당시만 해도 강등권 바로 위승점 한 점 차에 머물러 있었지만
현재는 강등권과의 격차를 17점까지 벌리며 프리미어리그 잔류 가능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이번 맨시티전 이후에도 리그 경기 5경기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번 주말 결과에 따라 잔류를 조기에 확정할 수도 있습니다. 모예스 감독은 13경기에서 5승 6무 2패라는 성적을 기록 중이며 지난 주말에는 상위권 진입을 노리던 노팅엄 포레스트를 상대로 후반 추가 시간 아브둘라이의 두쿠레의 극적인 결승골로 1대0 승리를 거두며 시즌 8승째이자 모예스 감독 부임 후 5승째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맨시티를 상대로는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버튼은 지난 15번의 프리미어리그 맞대결에서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고 마지막 승리는 2017년 1월 구디슨 파크에서 4대0으로 승리했던 경기로 이 경기는 현재까지도 펩 과르디올라 감독 커리어 최다 점수차 패배 기록 중 하나입니다. 맨시티는 지난 주말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경기 초반 21분 만에 0대2로 끌려가는 어려운 흐름을 맞이했지만 케빈 더 브라위너의 맹활약에 힘입어 5대2로 대역전승을 거두며 챔피언스리그 진출 경쟁의 불씨를 되살렸습니다. 이번 시즌 맨시티는 모든 대회를 통틀어 102골을 터뜨리며 12시즌 연속 100골 이상 기록을 이어가고 있고 최근 리그 4경기에서 2승 2무를 기록 중이며 팰리스전 승리로 다시 리그 5위권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최근 프리미어리그 원정에서는 주춤한 모습도 있습니다. 지난 1월 입스위치 타운을 6대0으로 대파한 이후 리그 원정 4경기에서 단 2골만을 기록했으며 최근 노팅엄 포레스트전 0대1 패배와 맨유와의 0대0 무승부 등 2경기 연속 무득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경기에서도 득점하지 못한다면 맨시티는 2015년 12월 마누엘 페레그리니 감독 시절 이후 처음으로 원정 리그 3경기 연속 무득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시티는 구디슨 파크 원정에서 최근 8연승을 거두고 있고 이 중 7경기에서 2골 이상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에버튼은 구디슨 파크에서 리버풀, 맨유, 웨스트햄, 아스널 등 강팀들을 상대로도 꾸준히 승점을 챙기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맨시티가 쉽게 돌파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과르디올라 감독의 공격진이 마지막 퍼즐을 맞춘다면 결국 접전 끝에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기는 맨시티가 승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르셀로나는 이번 경기에서도 알레한드로 발대, 마르크 카사도, 마르크 안드레 테어슈테겐, 마르크 베르날이 부상으로 결장하며 지난 도르트문트전에서는 추가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플릭 감독은 챔피언스리그 경기와는 다른 라인업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페드리와 이니고 마르티네스가 선발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고 페란 토레스와 다니 올모도 출전 경쟁에 나설 예정입니다. 발대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헤라르드 마르틴은 이번에도 왼쪽 풀백으로 나설 것이며 로날드 아라우오와 가비는 이번 경기에서 휴식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셀타 비고는 수비수 우고 알바레스와 칼 스타르펠트가 부상으로 결장하며 특히 스타르펠트는 직전 에스파뇰전에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대신해 카를로스 도밍게스가 수비진에 복귀할 것으로 보이며 미드필드에서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페르 로페스와 일라이크스 모리바는 지난 경기에서 교체로 나서 좋은 활약을 보여준 만큼 이번에는 선발 기회를 받을 수 있고 파블로 두라는 최전방에서 계속해서 팀의 공격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이번 시즌 라리가 31경기에서 22승 3무 5패, 승점 70점을 기록하며 2위 레알 마드리드를 승점 4점 차로 앞서며 리그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1경기에서 무려 84골을 기록 중인 바르셀로나는 레알 마드리드가 일요일에 경기를 치르는 만큼 셀타전에서 승리할 경우 승점 차를 7점까지 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플릭 감독의 팀은 지난 주말 레가네스를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뒀고 이후 치러진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에서는 도르트문트에게 1대3으로 패했지만 1차전에 우위를 잘 살려 합산 5대3으로 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오는 4월 30일 인터 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을 앞두고 있으며 그에 앞서 4월 26일에는 레알 마드리드와 코파 델 레이 결승전을 치를 예정이어서 시즌 막바지에 트래블 도전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리그에서는 셀타와 마요르카를 상대로 연이어 중요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이번 시즌 두 팀의 1차전은 2대2 무승부로 끝났고 지난 시즌 맞대결에서는 바르셀로나가 3대2로 승리했습니다. 셀타는 최근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기억할 만한 승리를 하나 갖고 있는데 2021년 5월에 2대1로 승리한 바 있습니다. 클라우디오 히랄데스 감독이 이끄는 셀타는 최근 좋은 흐름을 보이며 유럽 대항전 진출권 경쟁에 뛰어들었고 직전 에스파뇰전 0대2 패배 이전까지는 8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라리가 7위에 올라있는 셀타는 6위 레알 베티스와는 단 5점 차로 유럽 대항전 진출 가능성을 현실화하고 있으며
시즌 44득점 45실점으로 상위 12팀 중 가장 많은 실점을 허용했지만 공격력에서는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 13위에 머물렀던 셀타는 2016년 이후 처음으로 6위권 진입을 노리고 있어 이번 시즌 막판 경기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바르셀로나에게 결코 만만치 않은 시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독일 원정 이후 체력적인 부담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최근 흐름이 좋았던 셀타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셀로나는 홈 2점을 바탕으로 중요한 승점 3점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 결과는 바르셀로나의 승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의 분석을 재미있게 보고 계시다면 잠시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아스톤 빌라는 레온 베일리가 PSG와의 2차전에서 벤치에 앉을 만큼 몸 상태가 회복되면서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유일하게 전원 가용한 스쿼드를 보유하고 있는 팀입니다. 하지만 지난 경기에서 올리 와킨스를 선발에서 제외하고 후반에는 활약하던 마커스 레시포드까지 교체했던 에메리 감독의 결정은 많은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으며 이번 주말 경기에서는 와킨스가 선발로 복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일부 로테이션도 예상되며 제이콥 램지와 마르코 아센시오 역시 출전 기회를 노리고 있지만 사우샘프턴전에서 2번의 페널티를 놓치고 PSG전에서도 결정적인 기회를 무산시킨 아센시오는 아직 감독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뉴캐슬은 중원의 칼 스타르펠트, 자말 라셀레스, 루이스 홀이 각각 무릎과 발 부상으로 결장하지만 그 외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일정 속에서 팀의 분위기도 좋기 때문에 제이슨 틴달 수석 코치는 기존 라인업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결과 하비 반스는 앤서니 고든보다 우위를 점하며 또 한 번 선발로 나설 것이며 제이콥 머피는 프리미어리그 원정 최근 17경기에서 13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메리 감독에게는 PSG를 상대로 2골 차를 뒤집는 극적인 경기를 펼친 점이 축하받을 일이었지만 경기 종료 직후 가장 화가 난 이는 그 자신이었습니다. 아슈라프 하키미와 누노 멘데스에게 실점한 뒤 유리 틸레망스, 존 맥긴, 에즈리 콘사의 연속골로 3대2 역전을 만들었지만 잘루이지 돈나룸마의 신들린 선방 앞에서 네 번째 골은 끝내 터지지 않았고 바르셀로나와의 챔피언스리그 4강 진출을 눈앞에 둔 듯했던 꿈은 합산 4대5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아스톤 빌라는 유로파 대회 4강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아직 FA컵에서는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4강 경기를 앞두고 있으며 리그에서는 이번 주말 승리를 통해 프리미어리그 5연승과 더불어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경쟁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현재 리그 7위인 빌라는 첼시와는 골득실 차로만 뒤져 있고 4위 맨체스터 시티와는 승점 1점 차에 불과하며 특히 홈에서의 성적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지난 PSG전 승리를 포함해 홈 5연승을 달리고 있으며 모든 대회를 통틀어 홈 18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무실점 경기는 4경기에 그쳤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뉴캐슬 역시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급부상 중입니다. 주중 경기에서는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5대0 대승을 거두며 강한 인상을 남겼고 알렉산더 이삭, 제이콥 머피, 하비 반스, 파비안 셰어 그리고 상대 자책골까지 포함해 골고루 득점을 터뜨리며 팀 전체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승리로 뉴캐슬은 공식전 6연승을 달성했고 현재 프리미어리그 3위로 도약했으며 2위 아스날과는 승점 4점 차, 선두 리버풀과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희박한 우승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시즌 뉴캐슬은 원정에서도 인상적인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리그 원정 8승을 기록했으며 한 시즌 원정 9승 이상은 2001 시즌 이후 처음 도전하는 기록입니다. 게다가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는 최근 리그 3연승을 기록 중이며 매 경기 3골 이상을 넣고 있다는 점도 뉴캐슬에게는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중압감을 가진 상황에서 치러지는 만큼 화끈한 공격전이 예상됩니다. 유럽 무대에서의 탈락이 빌라에게 심리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수비 변화가 뉴캐슬의 막강한 공격진을 막아내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최종적으로는 뉴캐슬이 승리를 거두며 아스톤 빌라에게 2025년 첫 홈 패배를 안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스 팔마스는 이번 주말에도 베니토 라미레스와 야스퍼르 실러선을 부상으로 인해 잃은 채 경기에 나서야 하며 키리안 로드리게스는 올 초 암 재발 판정을 받아 이번 시즌 남은 일정 전체를 소화하지 못할 예정입니다. 마르티네스 감독은 지난 헤타페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 선발 라인업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산드로, 맥버니, 실바가 최전방에서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른쪽 풀백에서는 비티 로사다 대신 마빈 파크가 선발로 투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앙헬 코레아가 징계로 결장하고 사무엘 리노와 로드리고 데 파울도 부상으로 이번 경기에 나서지 못합니다. 레알 바야돌리드와의 직전 경기에서 추가적인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시메오네 감독은 큰 변화 없이 동일한 선발 명단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쇠를로트가 율리안 알바레스와 함께 공격진에 나설 수 있지만 앙투안 그리즈만이 여전히 주전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이며 데 파울의 결장으로 인해 코케가 중원에서 계속 중용될 전망입니다. 라스팔마스는 이번 시즌 라리가 31경기에서 7승 8무 16패, 승점 29점을 기록하며 현재 리그 18위에 머물러 있고 17위 알라베스와는 단 한 점 차입니다. 라스팔마스는 최근 헤타페를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두며 긴 부진을 끊어냈고 이 승리는 겨울 휴식기 이후 첫 승이자 최근 4경기에서 단 한 번의 패배만을 허용한 값진 성과였습니다. 디에고 마르티네스 감독이 이끄는 라스팔마스는 이번 아틀레티코전에 이어 곧바로 아틀레틱 빌바오와의 힘든 일정을 앞두고 있어 이 두 경기에서 승점을 획득할 수 있다면 강등권 탈출 가능성이 크게 열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공격진에서는 산드로 라미레스와 파비오 실바가 올 시즌 리그에서 도합 18골을 기록하고 있으며 올리 맥버니는 최근 레알 소시에다드와 헤타페를 상대로 각각 득점하며 물오른 감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라스팔마스는 지난 시즌 아틀레티코를 상대로 홈에서 2대1 승리를 거둔 좋은 기억이 있고 올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2대0으로 패했지만 이번에는 다시 이변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편 아틀레티코는 최근 세비야와 레알 바야돌리드를 연달아 꺾으며 2연승을 달성했고 이는 앞서 모든 대회에서 6경기 연속 무승을 기록하며 흔들렸던 분위기를 반전시킨 결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아틀레티코는 코파 델 레이 4강에서 바르셀로나에 탈락했고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레알 마드리드에게 승부차기 끝에 탈락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여기에 헤타페와 바르셀로나에게 당한 연속 패배는 라리가 우승 경쟁에서도 큰 타격을 입혔고 현재 아틀레티코는 리그 3위, 선두 바르셀로나와는 승점 7점 차로 남은 7경기에서 뒤집기엔 다소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경쟁에서는 안정적인 위치에 있으며 5위 비아레알과는 승점 12점 차로 넉넉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원정 경기에서도 15경기에서 26점을 따내며 꾸준한 성과를 올리고 있고 이번 원정 상대인 라스팔마스는 홈 15경기에서 단 14점밖에 획득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약한 홈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라스팔마스가 최근 반등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아틀레티코가 원정에서 다시 한번 승리를 추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며 양팀 모두 득점력이 있는 만큼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경험과 조직력에서 앞서는 아틀레티코가 결국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으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승리가 점쳐집니다.